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한국아메교육부 서민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런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뉴트라이트의 선택 기준에 대해서 왜 우리가 뉴트라이트 제품을 선택하는지 또 이 뉴트라이트 제품들이 과연 어떠한 다른 건강기능식품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몇 번 들어보셨던 분도 계실 건데요. 예시를 좀 변경을 해가지고 뉴트라이트 우수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30분 정도 진행을 할 예정이라서요. 네, 조금은 빠르게, 평소에도 말을 빠르게 하지만 빠르게 하나하나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을 채우는 바이탈 에너지 건강한 삶의 시작 뉴트라이트 건강기능식품 선택 기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 건강기능식품 섭취하세요라고 얘기하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건강합니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보게 되면 과연 건강할까? 저는 과거에 비해서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나타내는 주관적 건강 인지율 역시도 통계 자료에 따르게 되면 과거에 비해서는 매우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동질문을 했을 때 남녀 평균적으로 한 47, 8% 정도가 자기 스스로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5% 정도가 자기 스스로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좀 더 낮은 수준으로 건강이 좋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적인 요인이 가장 크겠죠. 환경적인 요인에는 아무래도 후천적 요인,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내 몸에 유해산소, 산화적 스트레스를 올리는 그런 활동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식생활이 과거에 비해서 좋아지지 않았다라는 것, 점점 안 좋아지는 것.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현대인들은 열량의 과잉, 영양의 결핍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내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 이것만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건강기능식품은 존재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방의학자들은 동일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방의학자 딘 오니시 박사라든지 조엘 펀만 박사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식생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식생활을 정상적인 범주 내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을 낮춰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건강기능식품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실제로 많이 계십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잘 먹으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어찌 보면 그냥 표면적인 그런 부분만 보시는 거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뒷부분에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라는 것은 어떤 영양소일까? 생명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배운 게 생명 유지를 위한 5대 기본 영양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질과 비타민과 무기질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 5대 영양소 개념은 최근 들어서 많이 좀 변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오히려 대사 증후군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는 탄수화물과 지방을 절제해라, 오히려 더 줄여라 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이면서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세 가지로 축약을 시켰는데요. 그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과 비타민과 무기질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 뉴트리라이트에서는 이러한 단백질과 비타민과 무기질이 더욱더 가치 있게 작용할 수 있도록 또 식물 영양소 자체가 더욱더 하나의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물 영양소를 추가를 시키고 있고요. 또 권장을 해드린다면 오메가3 영양소를 추가로 권장을 해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영양소들, 단백질과 비타민과 무기질, 또 오메가3 등의 영양소가 신체 내에 흡수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게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먹은 영양소가 실제로 신체 내에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 흡수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있으니 바로 그곳이 바로 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이 튼튼해야지만 내가 좋은 음식물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들이 또 건강기능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들이 오롯이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음식의 섭취, 가치 있는 영양소의 섭취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경우에는 장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장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도 기초 영양 제품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일컬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몸의 기능을 높여주는 건강 게이트웨이 영양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건강 게이트웨이. 이런 영양소들을 기본적으로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영양소 과연 밥만 잘 먹으면 섭취할 수 있을까?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요. 새끼를 잘 챙겨 먹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음식 식재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가 내 몸을 충족시키기도 힘들고요. 또 현대인들의 경우에는 규칙적인 시간대에 내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를 섭취하시는 분도 극히 드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생활 평가 지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평균 63점. 특히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 식생활 지수는 떨어지는 걸로 나타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식생활이 안 좋다라는 것이죠.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또 이런 부분도 나와요. 2021년 가장 최근 거죠. 국민 영양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한국인들이 섭취하는 그런 음식 중에 부족한 부분을 한번 집어봤는데요. 과일과 채소 부족 섭취자 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권장량 이상을 섭취하지 못하는 분율이 무려 80%대라는 놀라운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칼슘 같은 경우도 80%대이고요. 비타민 A도 80%대, 비타민 D는 무려 90%대 결핍률을 나타내고 있다. 즉,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영양소들을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채소과일을 섭취하는 이유인 식물 영양소도 마찬가지죠. 이런 이유 때문에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왜? 소비자들이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요즘에 식생활이 좋지 않아. 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식생활이야. 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이러한 부족한 잘못되어 있는 식생활에서 부족한 영양소를 가장 손 씻고 편하게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매 경험률 대폭 늘어났습니다. 2017년과 2021년을 비교하게 되면 무려 10%나 증가했습니다. 최근 1년간 건강기능식품 구매하신 경험이 있는 가구가 무려 81% 정도 가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평균 구매액은 30% 정도, 30만 원대로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소비자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또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건강 고민을 보게 되면 이 부분도 참 재미있어요. 기본적으로 피로감과 무기력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장 건강, 비만과 과체중, 면역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니즈가 가장 높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제품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형성해 나가고 시장을 형성해 나간다는 것은 당연히 많은 제품들이 새롭게 출시가 된다는 겁니다. 제품이 난립해져 간다라는 건데요. 이런 난립하고 있는 제품 속에서 내 몸에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가족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을 과연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가 오늘 얘기의 메인 주제가 될 수가 있겠죠.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것,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것은 다양한 채널이 있고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 최근에 보게 되면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심에 있어 꼼꼼하게 따진다라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라벨을 보고 그 건강기능식품을 평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라벨을 보고 평가할 때 눈에 띄는 게 몇 가지 있죠. 일단 영양소의 종류와 함량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영양소가 과연 나에게 맞는 영양소일까? 내가 이 영양소를 섭취함에 있어서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 아닐까? 또 라벨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은 과연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그게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는 회사가 있을까? 등 굉장히 많은 의구점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은 다음과 같은 5가지 기준을 기본적으로 제시를 해 드립니다. 첫 번째, 건강기능식품.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것을 얘기 드려요. 첫 번째, 영양소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식물 농축물이 아닌 식물 영양소가 함유가 되어 있어야 된다. 또
제품의 라벨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라벨 이면에 제품 생산 과정, 즉 그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원료를 어떻게 재배했는지, 또 어떻게 수확했는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조를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품은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됩니다. 또 실제로 이 제품이 내 몸에 도움이 되는지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과학적인 검증 절차를 가지고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우리 가족과 나의 건강을 위한 기본적인 건강기능식품의 선택 기준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5가지 선택 기준에 충족된 제품이라면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항상. 그 제품이 뉴트리라이트 제품이 아니어도 당신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을 찾는 것은 제가 장담하건대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영양소의 균형이라는 부분입니다. 영양소의 균형이라는 것은 특정 영양소가 많이 들어갔다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또 특정 영양소의 종류가 무조건 많다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질병이라는 것은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거든요. 또 이 질병 이전 단계는 산화적 스트레스 단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즉, 질병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이빨이 다 빠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관절이 안 좋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저는 비만이 됐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것도 완전 거짓말이죠. 어떠한 질병이든지 간에 자고 일어나니까 발생하는 건 없습니다. 항상 전 단계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그 전 단계가 바로 산화적인 스트레스 단계입니다. 이 산화적인 스트레스는 여러 경로에 의해서 발생하면서 이 산화적 스트레스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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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신체가 이 산화적 스트레스를 감내하지 못했을 때 질병이라는 것으로 발현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산화적인 스트레스의 발생 경로를 파악하고 그 여러 채널의 발생 경로에 맞는 영양소가 함유가 되어 있는지, 즉 그 지역의 사람을 대상으로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서 산화적 스트레스를 낮춰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가 배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부분을 먼저 따지셔야 됩니다. 우리네 식생활을 고려해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주면서 전체적인 산화적 스트레스를 낮춰줄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된다. 또 식생활이라는 부분은 매년 조금씩 변합니다. 주기적으로 봤을 때 7년에서 10년 정도 주기로 계속적으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주기에 맞춰서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의 함량도 계속적으로 변경이 돼야 된다. 이러한 제품을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뉴트라이트 더블X 같은 경우는 1998년에 출시가 된 이래 7에서 8년, 길게는 10년 주기로 계속적으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왜? 식생활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식생활을 통해서 부족한 영양소 또 너무 많이 섭취하는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양소의 밸런싱 작업을 통해서 새로운 우리에게 좀 더 적합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 중에 뉴트라이트 더블엑스는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판매되는 더블엑스는 오롯이 한국 사람을 위해서만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건강기능식품의 기본 중에 기본을 가장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그런 브랜드가 바로 뉴트리라이트. 사실 앞서 얘기드린 5가지 조건 중에서 이 첫 번째 조건만 지키는 제품도 저는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품 찾아보기 굉장히 힘들다라는 겁니다. 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 그대로 들여와서 똑같은 함량으로 판매하는 제품이 굉장히 많아요. 과연 이런 제품들이 내 몸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우리의 식생활과 맞춰진 제품일까?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식물 농축물, 충분한 양의 식물 농축물이 포함이 되어 있는가가 아닌 식물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는가입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은 식물 농축물과 식물 영양소를 동일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마케팅 차원에서 식물 농축물의 수를 무조건 늘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뉴트라이트는 20여 종의 식물 농축물,
근데 다른 제품 같은 경우 뭐 30여 종의 식물 농축물, 40여 종의 식물 농축물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식물 농축물을 섭취하는 이유가 뭘까? 그 식물 농축물에 포함되어 있는 식물 영양소를 득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식물 농축물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식물 농축물 안에 들어가 있는 식물 영양소가 실제로 제품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뉴트라이트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또 생산 과정을 통해서 설비를 통해서 자연에 가까운 식물 영양소가 최종 제품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 연구를 해서 실제로 적용시킨 국내외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일까? 광고 문구도 약간 특이하죠. 아마 우리 리더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초이스를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단지 한 줄입니다. 하지만 이 단지 한 줄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특색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뉴트라이트 WX는 부원료로 20여 가지 종류의 식물 원료에서 전달되는 19가지의 식물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문구는 제가 알기로 국내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뉴트라이트 WX가 유일한 이 문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제품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 특정 땡땡땡 제품들은 부원료로 뭐 30여 종의 식물 농축물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뉴트라이트는 최종 제품에 자연에 존재하는 우리가 식물 농축물을 섭취하는 실질적인 이유인 식물 영양소가 19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광고 문구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 식물 농축물을 섭취하는 분들에게 그 제품들을 선택하시는 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카피 문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식물, 농축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식물, 농축물이 함유된 식물 영양소가 실제로 존재하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다 영양학적으로 더 가치 있는 문구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뉴트리라이트가 이런 식물 영양소가 최종 제품에 존재할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드는 그 원천은 어디 있을까? 그 힘은 어디 있을까? 바로 자사 농장에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원료를 납품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재배한 원료를 재배물을 바탕으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겠죠. 자연을 담은 농법과 생태 농법으로 자연에 존재한 그 영양소를 남기고자 하는 뉴트라이트의 연구의 결실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뉴트라이트 아세로라 C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뉴트라이트 아세로라 C, 뭐 뉴트라이트 하면 떼놓을 수 없는 그런 대표적인 작물 중에 하나이죠. 칼렌 보그 박사, 뉴트라이트의 창업자라고 얘기를 하는 이 분의 연구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1956년 뉴트라이트는 최초의 아세로라 체리 연구를 하와이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아마 전 세계에 존재하는 아세로라 체리 종의 약 90% 정도가 뉴트라이트 농장에서 연구가 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아세로라 체리 연구에 있어서는 업계 선두를 가고 있다,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아세로라 체리를 어디 가지고 와가지고 딱딱 심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부터 또 묘목을 만들어서 또 접목을 시키고 또 긴 기간 가꾸면서 체리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죠. 뭐 가지 접목 후 18개월간 유목을 돌본다. 또 이식한 이후에 바로 우리가 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년 정도를 기다려야지만 수확을 할 수 있다. 또 한번 작물을 수확하기 시작한 그 아세로라 체리를 계속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최상의 퀄리티를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퀄리티라는 것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식물 영양소와 비타민과 무기질이 되게 그 비타민 C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러한 퀄리티를 위해서 10년에서 15년 정도 이후에 이 묘목을 계속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질 좋은 퀄리티 있는 그러한 원료를 수확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너희 생태농법인데 현지 유기농 농법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양의 아세로라 체리를 수확할 수 있어? 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화학적인 비료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농약도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일정 수준의 체리를, 질 좋은 체리를 확보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이?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언뜻 생각해도 좀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뭐 배추 파동 많이 나잖아요. 간간이. 어, 또는 고추 파동도 나고 하잖아요. 화학적인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는 이런 작물들도 관리가 힘든데 어떻게 이런 생태농법, 유기농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 농장에서 수확되는 이 결과물이 연간 일정한 수율을 가지고 있고 그 양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건 앞서 얘기 드린 끊임없는 아세로라 체리에 대한 연구 때문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일단 우바자라, 브라질 같은 경우는 기후적으로 아세로라 체리가 성장하기에 굉장히 좋은 기후이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아세로라 체리 종의 그 나무 종의 90%가 연구가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드렸어요. 90% 정도의 아세로라 체리 종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새롭게 접목을 하고 종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뉴트라이트 농장은 크게 5가지 정도의 묘목을 제품 수확에 직접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뭄에서 아세로라 체리를 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종, 또는 홍수가 났을 때, 또는 일교차가 좀 심할 때 고온에서 또는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좀 특성화되어 있는 기후에 특성화되어 있는 묘목을 활용함으로써 연간 무려 14,000통의 아세로라 체리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남의 농장에서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이 수확물을 가지고 올 경우에는 힘든 일이겠죠. 우리의 농장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하나, 뉴트라이트 농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는데, 농장과 같이 1차 가공 시설이 있어요. 1차 가공 시설. 즉, 수확물을 수확한 이후에 빠르게 1차 가공을 하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를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보통 수확을 한 이후에 이 수확물을 다른 설비설에 보내고 또 설비설에서 또 뭔가를 만들고 이 과정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식물 영양소의 파괴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킨 게 바로 뉴트라이트 농장의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또 원료 아테라 체리를 수확한 이후에 이 수확물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단편적인 예이지만 사람이 좋아하는 울긋불긋한 아스로라 체리를 손으로 다 걸러내고요. 우리 제품에서는 푸릇푸릇한 비타민C 함량이 높은 그러한 아스로라 체리만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 수작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그림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체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농장에서 씨앗부터 수확물을 모두 다 얻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타민C도 뉴트라이트밖에라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죠. 아스브라 텔이 우리가 사중보호 기술 요즘에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자사 농장 내에 가공시설이 있어서 빠르게 옮길 수 있는 영양소를 보호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술이고요. 또 역삼투압 두 번째, 세 번째는 저온 살균, 그리고 네 번째는 급속 농축을 통해서 수확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기술력 때문에 앞서 얘기 드린 최종 제품의 식물 영양소를 존재시킬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유로모니터에서 이런 문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건강기능식품 업체 중에서 자사 유기농 농장에서 재배한 원료를 바탕으로 자사 설비 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유일한 회사. 그 회사가 바로 뉴트리라이트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라벨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사 설비 시설에서 자사 원료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것.
하지만 유로모니터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그게 유일한 회사가 뉴트리라이트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사 서비스에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관리도 엄청나게 까다롭게 진행합니다. 이번 예는 오메가3로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오메가3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일까요? 마케팅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RTG니, E니, T지니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오메가3의 가장 큰 화두는 이 영양소의 가치는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많은 문헌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메가3는 기초 영양소라는 범주 내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영양소입니다. 그렇다면 기초 영양소라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건강 유지를 위해서 꾸준히 섭취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꾸준히라는 부분에 있어서 적합한 부분은 바로 안전성입니다. 정제도입니다. 형태가 아니라 안전성입니다. 안전성. 과연 내가 매일과 같이 섭취하고 있는 이 오메가3의 원료가 과연 안전한가? 뉴트라이트는 이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생물이에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내에 있는 오메가3의 기준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금속 관리 기준을 보게 되면 납 같은 경우는 3ppm, 카드뮴 1ppm, 총수는 0.5ppm 이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뉴트리라이트적인 생각에서 봤을 때는 이 수준도 좀 높다라는 거예요. 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꾸준히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뉴트라이트는 그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합니다. 납 같은 경우는 그보다 30배 낮은 0.1 ppm. 카드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0.1, 총수는 0.1.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비소 또는 환경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죠. PCB와 다이옥신 등도 검사를 합니다. 꾸준히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이라면 그 관리가 엄격해야 된다라는 뉴트라이트의 철학이 담겨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 선택 기준에서 또 하나 제조시설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제품인지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뉴트라이트 건강기능식품 오메가3의 경우에는 3중 프로텍션이라는 말이 좀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오염물질에 대한 프로텍션, 또 세균에 대한 프로텍션, 또 산화에 대한 프로텍션을 통해서 더욱더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오메가3를 제시해 드리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TG, RTGE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음, 뉴트라이트 제품도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RTG 제품이에요. 우리도 RTG 제품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형태는 영양학이 발달하면, 발전하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류 RTG예요. 근데 조만간에 새로운 개념의 오메가3 제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개념에 맞춰서 또 다른 또 여러 가지 설명이 돼야 돼요. 그거보다는 더 원론적인 부분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더 합당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 이 부분 많이 알려진, 지지난달에 저희가 한번 얘기 드렸던 부분이에요. 과학적인 검증이라는 부분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체적인 시험을 통해서 꾸준한 결과물을 내는지, 또 그 결과가 반영된 제품을 만드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굉장히 작은 글자들, 전에 한번 얘기 드렸지만, 뉴트라이트 더블엑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간 연구했던 연구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데는 기준 규격에 맞춰서 비타민 함량을 정해진 함량을 넣고 관리를 하면 됩니다. 그럼 누구나 업을 신고하고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트라이트는 그 쉬운 과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물론 그 기준도 준용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실체적으로 내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업계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너희 너무 과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과하다. 왜 이렇게 연구를 과하게 해? 제가 그분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건강은 과해야지만 지킬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했습니다. 그 과함을 당연시 생각하는 브랜드가 바로
뉴트리라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연구에 대한 결과물로서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다음과 같은 부분이죠. 혈중 활성산소를 감소시킨다. 앞서 이런 얘기 드렸죠. 질병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화적 스트레스 단계가 올라가면서 발생합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산화적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활성산소를 낮추는 방법이에요. 즉 산화적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혈중 활성산소를 감소시켜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활중안의 한국인대상 인체적용 시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라는 거죠. 이건 2019년 자료예요. 또 혈중 활성산소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DNA 손상, 우리 신체에 있는 내 몸을 기억하고 있는 가장 작은 기억소자 화학물질인 DNA의 손상을 막아줄 수가 있다는 거. 또 이런 얘기도 드릴 수 있죠. 이 체크포인트 키나제 1이라는 단백질의 수준이 증가된다. 이건 제가 이전에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 몸의 산화적 스트레스를 감지하는 센서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산화적 스트레스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이것을 빨리 센서링을 해서 안정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단백질이 3번에 있는 피체크포인트 1 키나제라는 단백질인데요. 이 단백질의 수준을 올려준다. 민감성을 올려준다. 가치를 올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천장을 보시게 되면 실내에 계신 분들은 아마 화재 감지기 또는 연기 감지기를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감지기들이 왜 존재할까? 왜? 불이 나기 이전 단계에서 센서가 그것을 감지를 해서 더 큰 재산상의 손실을 막기 위함이잖아요. 우리 신체에서는 과연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없을까? 바로 피체크포인트 키나제 1이라는 단백질이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큰 건강상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 산화적 스트레스 단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게 바로 인체적인 시험을 통해서 한국인대상 인체적인 시험을 통해서 나온 2019년 결과입니다. 2022년 연구 결과예요. 지금 보시는 것은. 앞서 보여드렸던 연구 결과가 그 일반적으로 대조군과 실험군을 그냥 동일한 식생, 안정된 식생활을 제공하고 거기서 WS를 섭취한 사람과 WS를 섭취하지 않은 사람을 비교를 했다면 이번에 좀 더 가혹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일상적인 식생활에 여기에 추가를 시켰어요. 어떤 식생활을 추가시켰을까? 고지방과 고당 음료를 섭취를 시켰습니다. 왜? 현대인들의 식생활이 그렇거든요. 지방이 많은 음식, 당이 많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시잖아요. 그래서 고지방과 고당 음료를 섭취시킨 사람들에게 WX를 섭취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비교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혈표가 많으면 그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은 거로 했어요. 혈중 활성산소종이 생태 WX를 농장을 섭취한 만들고 네,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WX를 섭취한 집단은 상대적으로 활성산소 종의 발생이 낮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괜히 이 이유 때문에 DNA 손상은 이 당연히 코렉스 섭취한 집단이 낮았고요.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DNA 건강도 회복도 더 잘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실험을 통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꼭 혹한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뉴트라이트 본사 직원들은 우리 건강기능식품을 최종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현재는 완벽할 수는 있지만 나온 기술로는 기술이 계속적으로 발달하고 식생활이 변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원인에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럼 거기에 맞는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가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개발돼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연구 결과들이 그런 부분에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뉴트리라이트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또 과학을 통해서 새롭게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실 때 정확하게 누군가 리더 여러분들께 제품을 가지고 옵니다. 이 제품과 이 제품의 차이점은 무엇이에요? 어떤 제품이 더 나은 제품이에요? 인터넷 보니까 저 제품은 저렇던데요. 뉴트라이트는 어때요? 라고 얘기하실 때 어떤 특정 영양소에 대해서 얘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함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큰 그림에서 보시면 돼요. 큰 그림에서. 영양소의 균형을 가지고 있는지, 농축물이 아닌 식물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 원료가 라벨에 써 있지 않지만
내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농법으로 만들어졌는지, 또 제품은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지, 또 과학적인 검증을 끊임없이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 보신다면, 선택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면, 뉴트라이트 건강기능식품과 같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 저한테 투자가 최근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과학적인 검증에 있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회사 제품도 과학적인 검증 많이 했어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어떤 검증을 하셨는데요? 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굉장히 많은 논문을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비타민 C 논문도 갖고, 비타민 D 논문도 갖고. 제가 그분께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앞서 얘기 드린 뉴트라이트 WX는 개별 영양소에 대한 일반적인 논문이 아니라요. 이 제가 드린 얘기는 완제품, 그냥 WX 자체를 가지고 인체 적용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사실 WX 그쪽도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완제품을 가지고 테스트한 결과가 있다면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그분이 가지고 온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고 저희가 굳이 그 자료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완제품, 영양의 밸런스, 영양의 균형, 한국인에 좀 더 적합하다라는 부분. 이게 뉴트라이트의 철학이기 때문에 이 완제품을 가지고 테스트한 인체적인 실험한 결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나의 가족과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건강기능식품은 찾기 어렵습니다. 과음을 당연시하는 기업의 브랜드의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했을 때 우리의 건강이 더욱더 가치 있게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얘기 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